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만으로 입증 책임에 대한 문제는 전환됐거든요. 저는 유출된 것만으로 일단 문제는 상당히 있는 거라고 문제는 생각해요. 있죠. 네. SK텔레콤이 무조건 잘못했죠. 잘못을 했는데 어떤 것까지 입증을 해야 되느냐. 근데 이게 진짜 집단소송 저희는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집단소송 할 때 그때마다 힘든 게 직원들이 힘들어요. 저희도 진행을 마음은 하고 싶은데 솔직히 저희는 지금 여력이 안 됩니다. 그 여력이 안 돼. 100만 명이 다 같이 집단 소송하면 10,000원씩만 걷어도 100억 수임료 나옵니다. 그래요? 진짜?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네. 오셨구나. 와, 기다렸다고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 목소리 나오네. 편집이 안 되니까 언행에 좀 주의하십시오. 너나 잘해라. 저희가 오늘이 두 번째 라방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박건호 변호사가 직무를 유기하고 한번 안 나오신 적이 있었고 나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나 봤더니 안 되겠더라. 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자리도 좁고 상당히 불편하네요. 혼자 하는 게 나았습니다. 통신사 어디 쓰시냐고 질문하시는데 저는 KT 씁니다. 어디 쓰세요? 저는 SKT 쓰고 있어요. 그럼 유심칩 바꿨어요? 못 바꿨고 유심 뭐 예약 서비스 신청인가 그것만 지금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엊그저께는 뭐 대리점 가니까 둘이 그 말이었는데 막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서 있나 봤더니 유심 다 교체하려고. 저희가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할 텐데 일단은 개인정보 유출 이 사건에 대해서 집단소송이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돼서 손해배상이 인정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만으로 입증 책임에 대한 문제는 전환됐거든요. SKT가 유심 정보와 관련돼서 제대로 업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입증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유출된 것만으로 일단 문제는 상당히 있는 거라고 문제는 생각해요. 있죠. 네. SK텔레콤이 무조건 잘못했죠. 잘못을 했는데 어떤 것까지 입증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라고 하면 입증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불법 행위가 있었다라는 점, 그걸 통해서 그러면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 점, 이 유심 정보가 유출된 것과 고객들이 입은 손해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이것도 뭐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따가 또 다시 한번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저녁 못 먹었습니다. 우리 벼랑님이 우리 식사했는지 궁금해하시는데 피자를 시켰어요. 그 강숙 변호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베이컨 체다 치즈. 베이컨 체다 치즈, 치즈 듬뿍. 오늘은 도미노 피자에서 이제 저희 PPL을 해주신다는 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언젠간 해주겠죠. 연락 주십시오, 회장님. SKT 유심 사태, 진짜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장 큰 사태라고 볼 수가 있죠. 휴대폰 없이 사는 사람 대한민국 사람 중에 한 명도 없잖아요. 그리고 가장 가입자가 많은 통신사가 SKT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 이제 유심 정보가 유출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죠. 그래서 일단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4월 18일 날 최초 비정상 트래픽이 이제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내사도 돌입을 했고, 근데 이거를 이제 빨리 안 알려줬다. 그것 때문에 또 많은 고객들이 분노를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해킹을 당했을 때 하루 안에 그걸 신고를 해야 되는 그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요. 맞아요. 그게 충분히 네. 사실 있죠. 의도적으로 좀 숨기려고 했다라는 그런 정황으로 보인다라는 게 지금 많은 분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지점이고, 며칠 지나서 4월 22일 날 경찰 수사 요청 공식 발표가 있었죠. 후속 조치가 있었죠. 4월 24일 날 금감원에서 이제 금융사의 유심 해킹 유의사항을 발표를 했죠. 4월 25일 날 SKT 그 대표이사가 공식 사과를 했고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거의 이제 허니버터칩 찾는 것처럼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취약계층들이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 유심칩 바꾸러 가라고 하면 그거 됩니까? 그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와서 교체를 해주든가 아니면 택배로 뭐 보내줘서 뭐 하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줄 서도 그냥 해주지도 않고 유심이 남아있지도 않고 좀 모든 게 문제예요. 뭐든지 판례가 한번 상한선을 확 뚫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정보법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말만 있지 거의 이제 규정 자체를 쓰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상방을 뚫었던 이 지금 유심 사태와는 관련이 없지만 그 위자료 사건에서 한번 상방이 뚫린 적이 있었죠. 맞아요. 위자료 20억. 마침 그것도 SKT네. SK 그리고 최태원 회장님이 관련된 거는 다 위자료 상방을 뚫네요. 최태원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도 위자료 한번 상방을 뚫어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미흡한 상황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고 지연이 가장 문제예요. 해킹 인지 24시간 내에 법령에서 신고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SKT가 안 지켰죠. 그리고 나서 고객 공지가 지연이 됐고 4일간 이제 정보가 이제 공백이 있었던 거죠. 그거를 알려줄 수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해결하려고 그냥 안 알려준 거야.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거야, SKT 고객들이.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이제 유심 무상 교체를 해준다라고 했으면 물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물량도 없이 그냥 교체를 해준다고 발표만 띡 해버린 거야. 안내
인내도 부족하고 어디 가서 교체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2차 피해가 제일 무섭긴 해요. 개인정보가 어떻게 쓰여서 결국에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만약에 털린다든지 그건 진짜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솔직히 휴대폰이라는 거는 진짜 이제 비밀 금고 같은 거예요. 우리 개인의 모든 정보들이 휴대폰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니까 잘 알잖아요.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 수사 단계에서 치면 잘 안 나와요. 맞아요. 그 정도로 압수수색을 할 때에도 휴대폰이 왜 필요한지를 고도의 소명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법원에서도.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서 SKT에서 지금 만약에 번호를 교체하고 통신사를 교체하는 위약금을 내는 부분은 절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위약금 청구를 한다면 그거는 사실 부당이득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SKT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KT나 LG텔레콤으로 고객들을 뺏길 두려움이 가장 클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고객 뺏기 경쟁이 치열한 그 시장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못 나가게 하려고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어도 위약금은 계약서에 나와 있으니까 난 청구하겠다 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단 가능성이 있을 것 말이에요.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태를 보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만약에 소송을 하면 이 위약금까지도 인과관계 있는 손해다라고 주장해볼 여지는 있어요. 국회에서도 오늘도 뭐 하고 막 했죠. 국회의원들이 추궁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검토해서 답변하겠다 이제 앵무새처럼 그렇게 답변하고 있죠.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지금 오늘 유튜브에 있는 변호사님들도 그렇고 다들 뭐 단체 소송, 집단 소송 하겠다. 네이버 카페도 만들어졌는데 가입자 수가 엄청나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단체 소송이라고 해봤자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만 원씩 모아서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갑자기 뭐 보상하는 뭐 한 3만 원 받을 수 있어. 그러면 되게 허탈한 거잖아. 맞죠. 허탈한 거죠. 아니면은 5만 원씩 모아서 소송을 했는데 그거보다 오히려 이기는 금액이 더 적거나 그렇게 되면 이거는 안 하는 이만 못한 나 마음의 상처를 또 입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아마 많은 변호사들이 할 거면 착수금 없고 성공보수의 10% 20%? 뭐 그렇게 아마 진행을 하는 분들이 좀 꽤 생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막 돈을 엄청 내면서 소송할 거는 사실 아니니까. 엄청 내면 소송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죠. 솔직히 이 소송은 그렇게 해서는 하시면 안 되는 소송이고요. SK는 대기업이잖아요. 짱짱한 변호사들로 대응을 할 텐데. 아까 예측했잖아요. 김현장 쓸 거라고. 네, 김현장이 오실 거예요. 아마 그런 대형 로펌하고 싸우려면 비싼 돈 주고 변호사를 고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너무 좋으신 지적이에요. 나는 변호사가 그냥 하고 싶다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 이 사람들 초반에만 이슈몰이로 한번 하려고 하고 나중에는 제대로 나가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선임한 변호사가 재판까지 가고 있는지 1년 뒤에도 가고 있는지 꼭 체크하십시오. 아마 기획소송처럼 해가지고 오픈 채팅방이나 뭐 네이버 카페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큰 거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 그런 소송들이 좀 많더라고요. 변호사들 막 계속 선임비 무료로 해드릴게요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길 소송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돈도 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성공보수가 어느 정도 만약에 나오게 되면 20% 30%라고 얘기를 한다면 개인당 예를 들어서 한 40만 원 정도 나왔다고 치면 12만 원에 예를 들어서 1000명이다 하면 1억 2천 맞죠.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아까 전에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돼서 개인당 100만 원이면 SKT 파산각 아니냐. 진짜 파산할 수도 있죠. 그 정도로 이런 잘못이 있으면 기업이 파산할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안전보호 조치를 더 철저하게 해라.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집단소송 저희는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집단소송 할 때 그때마다 힘든 게 직원들이 힘들어요. 저희도 맞아요. 집단소송 수임할 때마다 늘 직원들을 걱정하잖아요. 맞아요. 걱정 많이 네. 하죠. 서류 하나하나를 다 이제 수집을 하고 해야 되는데 SK텔레콤 내가 고객이다라는 거를 증빙을 하려면 이런 서류들도 다 보내셔야 되거든요. 법무법인에. 근데 그거를 누락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제대로 못 보내실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번도 집단소송을 안 했는데 여기에 이슈에 묻어서 해보려는 사람들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직원들이 다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대부분 변호사들이 개인이 혼자 하거나 그럴 때 직원이 거의 없는 경우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만약 이런 사건을 그래서 그것만 담당한다. 그럼 정작 다른 사건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으면 오히려 이길 수 있는 소송도 지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집단소송 전문 강연방에서 진행하면 좋겠네요. 저희도 진행을 마음은 하고 싶은데 솔직히 저희는 지금 여력이 안 됩니다. 그 여력이 안 돼. 저희 직원분 최소 2명 이상 그만둡니다. 100만 명이 다 같이 집단 소송하면 10,000원씩만 걷어도 100억 수임료 나옵니다. 그래요? 진짜?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애플 뭐 배터리 게이트 2022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때는 원고 1인당 7만 원 정도 배상받았어요. 수임료가 만약에 5만 원 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뭐 따이고 떼이고 하면 남는 것도 없는 거야. 만약에 그때 착수금까지 많이 받았다면 변호사만 신났네. 그래서 이 소송은 착수금 내면서 하는 소송은 네. 아닌 것 같아요. 착수금을 내시는 변호사들이 있으면은 거기는 안 가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네. 얻어갈 실리가 별로 없잖아요. 소송할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더러워서 안 써.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괘씸하다, 우리가 힘을 모아보자, 대기업을 한번 변화시켜보자 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소송을 하시는 거죠.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내가 원고가 되었을 때 착수금이 안 들었다 생각을 하더라도 과연 적극적으로 거기에 2년 3년 동안 계속 협조를 해줄까? 쉽지 않죠. 카페에도 다 댓글에도 다 남겨야 되고 그런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착수금을 사실 받을 수밖에 없긴 해요. 그리고 착수금 네. 없이 하면 그 결과가 오히려 동력이 떨어져가지고 맞아. 제대로 일을 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정의 착수금을 쓰십시오. 그래요. 근데 이게 개인정보가 이렇게 유출이 된다는 게 실제로 우리한테 어떤 타격을 주는 거길래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비단 이 SK텔레콤이 유출한 사태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심지어 내가 KT 고객이든 LG텔레콤 고객이든 이 사태를 보면서 아, 나는 KT니까 안전해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저 피해가 나한테도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을 더 많이 갖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제도를 조금 더 정비해가지고 고객들이 불안해하지 않게끔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을 지금 목소리를 모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정보가 다 털린 거잖아요. 그쵸. 사실. 네, 핸드폰이 털리면 다 털린 거지. 다 털렸죠, 진짜. 이거 좀 피자 좀 저희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두 분 보시기에 이번 SKT 소송은 발생하면 얼마나 오래 가실 거라 보세요? 소송 기간이? 소송 기간은 최소 1년은 가지 않을까요? 최소? 당사자 특정이나 어쩌고저쩌고 하면 일단은 제대로 시작한 것만 해도 1년 정도 걸리고요. 하려면 최소 3년 봅니다, 저는. 싼 착수금이면 예를 들어서 맡겨놓고 잊고 살아야죠. 다른 변호사 유튜버가 얘기하셨는데 고객 정보를 보호하려는 R&D 비용보다 AI 비용을 더 썼기 때문이라는데 그렇게 보시나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것도 추측이에요. 어떤 변호사님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R&D 비용보다 AI 비용을 더 썼기 때문이다 라는 것과 이 사태가 어떻게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합리적인 의심은 들 수 있겠지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뉴스 보니까 보안 쪽 금액을 줄였다고 뜨는데 이것도 증거로 채택이 될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원고가 입증 책임이 있고요. 입증 계획도 제대로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판례량과 포함해서 진짜 준비할 게 많은데 이걸 착수금 없이 하면 어떻게 해? 늘 저희가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싼 변호사 찾아가지 말라고. 너무 내가 싼 변호사를 찾아가면 일을 제대로 안 합니다. 지금 뉴스 보니까 5시에 SK 회장 청문회로 이제 간다고. 여기서 지금 증인이란 말이 되게 웃긴데 어쨌든 책임자잖아요. 근데 왜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청문회나 국정감사에는 피고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그냥 다 증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위증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형사 고발을 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도 입증 책임이라는 게 소송을 거는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은 사실 모든 자료를 SKT가 갖고 있잖아요. 우리 같은 고객들이 갖고 있나요? 증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다 회사 측에 있기 때문에, 피고 측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확보하려면 이제 문서를 내놔라, 뭐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이라고 그런 용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입증 계획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보는 뉴스나 그 정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결론을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는 늘 예측은 하잖아요. 일단은 이건 당연히 소송은 시작은 될 것 같고 기간은 1심 나올 때까지 3년 예상합니다. 3년 안에 나와도 다행이다. 그다음 위자료 금액은 희망사항인데 100이 나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아마 지금까지 판례 경향상 30만 원 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10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많이 인정되면. 그렇게 3년이나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집단소송 만약에 걸리면 제가 대형 로펌이라고 생각하고 고객이 돈이 많은 사람이다. 최대한 오래 끌 것 같거든요. 너무 PD님은 역시 우리 변호사야. 변호사로 취업을 해야 돼. 강박박이야 사실. 아니면은 나중에 국회의원 강호석의 보좌관으로 제가 취업을 시킬 텐데. 나는 뭐야 그러면? 너는 이제 법무부 장관. 아 그래? 아 그래? 근데 이게 지금 국회 청문회도 하잖아요. 의원님들도 SK텔레콤 고객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판사님들도 SK텔레콤 고객 많아요. 다 한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조금 더 완화해서 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얼마 전에 그 넥슨에서 있었던 확률 조작 사태 보면은 과징금이 되게 엄청 세게 나가는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있다고 그 생각을 하고 과징금 액수가 큰 만큼 소송에 상당히 유리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과징금도 그걸 또 다투는 절차가 가능하잖아요. 취소 소송이 가능하고 실제로 그래서 과징금을 만약에 뭐 공정위에서 때렸어요. 그것도 나중에 법원 가서 뒤집어져서 깨지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상징적인 금액이 때려진다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법적 다툼이 아마 SKT 측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다툴 겁니다. 답변서에 아마 논문이 모두해서 아마 양이 1억 평을 제출할 거예요. 얼마나 보안을 철저히 했으면 교육을 어떻게 했고 어떤 시스템이고. 근데 판사도 당연히 문과잖아요. 다 같이 문과예요. 그거 기술을 보고 그런 거 보고 바로 알기가 어렵거든요. 숫자도 많고 밝혀야 될 것도 많고 그렇기 그쵸. 때문에 진행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댓글도 있으신데 아마 이제 시간을 계속 끌려고 SKT 측에서 노력할 거다. 왜냐면 대중들의 관심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이 사건이 머릿속에서 이제 지워질 때쯤 그때 판결이 뭐 얼마가 나오는지 말든지 이제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의성 있게 판결이 나오는 게 중요한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궁금해지는 건데요. SKT에서는 김현장을 쓸 거잖아요. 김현장에 수백 명의 변호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건 누가 담당할까요? 배정을 해주는 건가요? 배정을 해주는 것도 있고요. 이 사람은 꼭 넣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고 최태원 회장님이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앤장이라는 곳은 이 사건을 막기 위해서 그 내부 수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답니다. 예를 들면 정글 갔다 그랬죠. 정글 같다고. 무슨 말이냐면 나도 이 사건 잘할 수 있다. B8천도 나도 잘할 수 있다. 서로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거 수임을 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앤장이라는 롤펌은 그 변호사를 보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김앤장을 보고 찾아가는 거거든요. 단순 김앤장만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변호사님도 번복을 크시잖아요. 여기도 약간 경쟁이 치열한지. 어디나 경쟁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병원도 그래요. 대학병원도 A 교수님, B 교수님, C 교수님 있으면 이분이 수술 잘하면 A 교수님 수술만 몰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성적 못 낸다고 B, C 교수님 눈치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경쟁에서 도태되고 있나요? 우리는 경쟁에서 늘 앞서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은 뭐? 자화자찬.